셋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참 순하고 예의 바르고 영특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고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걱정될 만한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너무 짜증도 많이 내네요. 식탐도 심해서 급격히 살이 찌는데 어느 순간 보니 비만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비만인 우리 아이, 무엇이 문제이고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셋째 딸은 순하고 예의 바르며 영특한 아이로 부모님의 신경을 덜 쓰게 만드는 아이였네요. 최근 들어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잦은 사건 사고와 또 형제들과의 다툼이 이어지며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모습이 늘어나고 또 식탐도 심해져서 비만까지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이면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본래 영특하고 순했던 아이 안에 강점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잘 지도해 주신다면 아이의 긍정적인 면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셋째 딸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이유로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짓말, 짜증, 과식 등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나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살펴보세요. 부모나 형제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도 비슷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방어 기제로 식탐이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위에 관심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감정들의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장기, 사춘기 초기 아이들은 뇌 리모델링이 되는 과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심리적 요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심리적으로 독립심이 커지면서도 감정 조절 능력은 아직 미성숙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감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남매로 자라다 보니 형제 간의 경쟁, 또 부모의 관심 부족, 혹은 관심의 분산 등 양육 방식의 변화가 아이의 행동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으로 셋째 딸에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급격한 체중 증가는 단순한 식탐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또 비만인 우리 아이를 돕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로 아이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무엇이 불편하고 힘든지 물어보고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니? 대신에 그 상황의 기분이 어땠니? 너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 싶어 처럼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맞벌이를 하시고 아이가 또 셋이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양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질적으로 단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사랑을 전하는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세요. 아이가 잘한 행동에 대해 칭찬하며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아이에게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아마 혼내거나 가르치거나 잔소리했던 것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감정 조절의 문제는 부정적인 그 행동을 강조하기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집중하며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말하거나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아이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감정 조절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는 것은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짜증과 화가 아닌 말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 조절 방법을 알려주세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차분히 대처하는 방법은 어른도 아이도 배워야 합니다. 이 자기 조율이 되어야 형제관계, 친구관계도 조율이 된답니다. 네 번째로는요, 건강한 식습관을 알려주세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것으로 푸는 것인지 등등 아이의 어떤 그 식습관을 살펴보고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여 자연스럽게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너무 비만을 강조하고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되어 음식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춤을 춘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등등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신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고 식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로 형제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 형제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형제들이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아이의 변화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SOS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꾸짖기보다는 그 딸의 마음과 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지지하며 도와주세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보다는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여섯 번째로는요, 심리상담이나 소아비만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이나 소아비만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해 객관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정서적인 안정을 도와주시고,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비난하지 말고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놀이 형태로 운동을 접목시켜 비만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10억의 유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 대로 따라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셋째 딸의 행동 변화를 계기로 부모인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필요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 아이와 함께 해결해 나가 보세요. 셋째 딸의 현재 모습은 일시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해 보면 아이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